자,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상속, C++ 상속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상속 지정이라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그 멀티플 이너리턴스라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상속하는 예를 여러 번 봤는데 앞으로 좀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상속하는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내용이죠. 자, 클래스를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래스라고 키워드를 쓰고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에 클래스명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콜론을 찍고 상속받을 부모 클래스 이름을 쓰는데 이 중간에 퍼블릭이라는 걸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속 접근 지정이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접근하는 것에 관련돼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public, protected, private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가 여기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 거의 뭐 90% 이상의 경우에 대부분 이제 퍼블릭을 쓰고 아주 특이한 경우에 이제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트를 쓰기 때문에 초보 프로그래머들은 사실 그냥 여기 그냥 거의 무조건 퍼블릭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게 어떤 때 어떻게 사용되는 거고 어떤 의미인지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상속 지정자에서 퍼블릭으로 사용되는 경우랑 프라이빗으로 사용되는 경우, 프로텍티드로 사용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면 뒤에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할 텐데 말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기본 클래스에 그 세 가지 그 접근 지정이 있겠죠. 프라이빗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프라이빗 정의된 게 있을 거고 프로텍트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고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 자, 퍼블릭으로 우리가 상속 지정을 하게 되면 프라이빗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프라이빗은 그 부모 클래스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에서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더라도 걔를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부모 클래스에서만 사용하는 놈이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가 없는 놈이라서 이 상속 지정의 범위 바뀌고요. 자, 프로텍티드랑 이제 퍼블릭은 이제 자식 클래스에서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놈인데 그것이 가지고 올 때 접근 지정 범위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늘리는 건 안 되는데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만들어 놓은 접근 범위를 좁힐 수는 있지만 이제 넓힐 수는 없겠죠. 이제 그러면 사실 부모가 정해놓은 그 접근 지정을 이렇게 깨버리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규칙상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전체적인 통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퍼블릭으로 선언하게 되면 퍼블릭인 경우는 퍼블릭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로 되어 있는 건 프로텍티드로 그대로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 범위를 좁히지 않고 상속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라이빗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프로텍티드든 퍼블릭이든 부모 클래스에서 선언한 변수나 함수를 가져오면서 얘네들을 다 프라이빗으로 바꿔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프라이빗으로.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로 돼 있으면 기본 클래스에 프로텍티드나 퍼블릭으로 돼 있는 거를 다 프로텍티드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접근할 수 있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범위 자식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내가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요게 굉장히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클래스를 디자인하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어떤 경험을 가지고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해야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일단 문법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이해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여기다가 상속 지정을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로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그거를 흉내 내면서 확장해 나가시면 그게 언어를 배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언어라는 거는 남들이 하는 거를 자꾸 보고 그거를 모방을 하고 조금 확장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거의 그 퍼블릭으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스 클래스에서 이렇게 똑같은 베이스 클래스의 예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private, protected, public 이렇게 다 똑같이 정의가 돼 있었고 그거를 상속을 받으면서 퍼블릭으로 상속 지정했을 경우, 프로텍티드를 했을 경우, 프라이빗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게 되느냐 하면 퍼블릭으로 되면 프로텍티드는 프로텍티드로 되고 퍼블릭은 퍼블릭으로 되고 프라이빗은 넘사벽 건들 수 없는 부분이라 그랬죠. 얘는 부모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자 프로텍티드로 되면 프로텍티드 퍼블릭이 둘 다 프로텍티드로 접근 범위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이빗으로 돼 있으면 이게 다 프라이빗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텍티드나 프라이빗으로 상속을 했을 때, 어떤 이제 그 사용 예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이건 이제 다 그 접근 범위는 다 컴파일 시에 우리가 다 체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문법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다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이스 보면은 요거는 private, 요거는 protected, 요건 public으로 돼 있고요. derived에서 private로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protected나 public으로 돼 있는 것들이 다 프라이빗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메인 함수에서 이제 외부 함수에서 이거를 이제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떤 경우에 이게 접근이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건데, derived 클래스 객체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A라는 놈을 접근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원래부터 프라이빗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부터 프라이빗이니까 접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set a라는 거 보면 set a는 원래는 protected니까 외부 함수에서 접근이 원래 안 되는 거죠. 얘도. 그죠? 원래 안 되는 거니까 얘는 얘도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show a는 원래 public이었는데 원래 베이스 클래스 객체일 때는 퍼블릭이었으니까 메인 함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있는 건데 얘가 상속을 받으면서 derived 클래스에서는 프라이빗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프라이빗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얘도 컴파일이 안 되는 겁니다. 좀 특이하죠. 얘가 베이스 클래스의 객체면은 show a가 가능한데 자식 클래스로 바뀌면서 프라이빗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액세스 부모 클래스의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안 되는 좀 특이한 게임입니다. 그쵸?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B는 지금 프라이빗이니까 원래 얘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set B는 protected니까 이것도 원래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how B는 public이니까 얘는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할 거는 마지막 6번을 빼고 1, 2, 3, 4, 5가 다 되는데 사실 4, 5번하고
1, 2번은 여러분들이 상속 지정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고, 여기서 키가 되는 문번은 이제 3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자, 프로텍티드로 동일한 케이스를 우리가 다 앞에 거랑 다 똑같은데 프로텍티드로 바꿨을 때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또 여기도 똑같죠. 얘는 어차피 컴파일이 접근이 안 되는 거였고요. 요것도 접근이 원래 안 되는 거였고, 그죠? 프로텍티드 접근 안 되는 거였고, show A도 프로텍티드로 바뀌었으니까, 퍼블릭이지만 프로텍티드로 바뀌니까 접근이 안 되는 경우고요. 얘도 원래 안 되는 거고, 얘도 안 되는 거고, 얘만 되는 거죠. 또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이제 그 평이해졌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프로텍티드로 돼 있기 때문에 퍼블릭이 프로텍티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프로텍티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제 예, 뭐 이 정도로 이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케이스는 요 케이스를 볼게요. 요 케이스는 자, 베이스 클래스 아까랑 동일하게 베이스 클래스가 있고요. 상속을 받을 때 이제 프라이빗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프라이빗으로 됐습니다. show A나 set A가 다 프라이빗으로 바뀌었고요. 여기서 퍼블릭인데 여기서 컴파일 에러가 set A는 지금 뭡니까? set A는 protected로 돼 있는 건데 프라이빗을 바뀌었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들어왔죠. 프라이빗으로 바뀌었죠. 프라이빗이지만 어차피 접근은 가능한 거니까 오케이, 문제 없고요. show A도 퍼블릭인데 원래 기저 클래스에서는 퍼블릭인데 프라이빗을 바뀌었지만 뭐 프라이빗도 자기 자신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없고 이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손자 클래스에서 얘기가 좀 달라지죠. 이 프라이빗으로 바꾸면서 위에 그 원래 프로텍티드는 이 프로텍티드로 원래 선언되어 있는 거면 여기가 퍼블릭이라 그러면 그 손자들도 쓸 수 있는 거죠. 프로텍티드는 그죠? 퍼블릭으로 돼 있으면 프로텍티드가 프로텍티드로 내려가고 전달이 되고, 그러면 그 손자 클래스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가 되는데, 여기서 프라이빗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set A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왜냐하면 set A가 여기서는 프로텍티드로 돼 있지만 이 베이스 클래스의 그 디라이브드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으면서 프라이빗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얘가 상속을 그러니까 그랜드 드라이브에서 얘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상속한 재산이긴 한데 아버지가 물려주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죠? 예를 들어서 이병철 씨가 이건희한테는 내려줬는데 재산을 이건희가 그 누구죠? 그 이재용한테 안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린 거예요. 지금 프라이빗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 디자인할 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자식한테 물려줄 것인가 안 물려줄 것인가. 그 다음에 쇼우도 마찬가지로 퍼블릭이었지만 얘가 받으면서 프라이빗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식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다 에러가 나고요. 여기서는 프로텍티드니까 아버지 클래스에서 프로젝트니까 이거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이제 상당히 그 고급 주제입니다. 사실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고요. 저도 뭐 알기는 하지만 이렇게 아주 자유자재로 활용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일단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상속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C++나 뭐 자바나 뭐 다 그렇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상속은 보통 그 단성생식하고 비슷하게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있질 않고 한 쪽에서 받는 거죠. 엄마면 페런치라고 부르고 우리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죠.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는데 C++에서는 특이하게 두 개 이상의 클래스에서 한꺼번에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왜 필요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예전에 핸드폰이라는 제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MP3 플레이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거 써본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정도까지는 이게 두 개가 이제 구분이 돼 있었을 겁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게 이제 2008년 정도니까 뭐 여러분들이 아마 2000년도쯤에 태어난 학생들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MP3랑 핸드폰이 이제 구분이 돼 있었을 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합쳐서 MP3도 되면서 핸드폰도 되는 이제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미 두 가지가 다 구현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클래스가 있다. MP3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핸드폰 기능이 구현된 소프트웨어가 클래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합쳐가지고 두 개가 다 되는 제품을 만들 때 우리가 두 개가 다 그러니까 다중상속이 되면 이걸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람 같으면 엄마하고 아빠에서 이렇게 상속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그젠플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 설명한 이제 MP3 플레이어라는 클래스와 그다음에 모바일 폰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얘네들의 각각 기능이 있는데 요거를 두 개 이상을 동시에 상속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상속받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 콜론 하시고 상속받을 대상을 이렇게 상속 지정자와 함께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뭐 네 개면 네 개, 뭐 10개면 10개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 보통 뭐 기껏해 한 두 개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면 이 뮤직폰이라는 이 클래스의 객체는 MP3 클래스에서 선언이 되어 있는 플레이나 스톡 같은 함수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폰에서 선언되어 있는 이런 함수도 전화 거는 함수도 사용할 수가 있고 추가로 뭐 자기가 추가로 정의한 것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dial이라는 기능의 함수에다가 play라는 걸 호출할 수도 있고 sendcall이라는 걸 호출할 수 있는데 play라는 기능은 mp3에서 상속받은 기능이고 sendcall이라는 기능은 모바일 폰이라는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기능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레이나 샌드 SMS가 있는데 요거는 mp3에서 상속받은 기능을 사용하는 거고 여기는 모바일 폰에서 상속받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이제 파워풀한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파워풀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그젬플은 예를 들어서 더하기를 하는 클래스가 이미 있고 빼기라는 클래스가 이미 존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기능을 우리가 구현할 때 이걸 굳이 새로 구현할 것이 아니라 calculator라는 클래스에 두 개를 다 그냥 상속을 받아버리면 두 가지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alculator라는 함수에서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만 체크해서 이게 플러스면 이 애더에서 온 기능을 사용하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에서 온 기능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우리가 짜집기를 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굉장히 쉽게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C 언어로 구현하기는 상당히 골치 아프고 불편한데, 이거를 이제 C++에서 그거를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언어를 확정을 객체지향으로 해놨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이제 맛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좋구나,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구나 하는 거를.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좋은 얘기만 드렸고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입출력 IO 스트림에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걸 좀 단순화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입력과 출력이 다 되는 in, out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미 보니까 i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out이라는 클래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걸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이 in이라는 클래스와 out이라는 클래스를 더블 상속해서 다중 상속을 받아서 그냥 기능을 제공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in이라는 클래스와 out이라는 클래스에 들어가 보면은 얘네들이 다시 베이스 IO라는 입출력과 관련된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는 클래스인 베이스 IO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문제냐? 자, 우리가 이제 메인이라는 함수에서inout이라는 객체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생성을 하게 되면, 이 객체는 자기 자신이 선언한 멤버 변수나 함수가 들어가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그 위에 보면은 부모 클래스가 사용하기 위한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부모 클래스가 두 개니까 in하고 out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텐데, 자, 이런 경우에 보면은 여기 이제 쭉 보다 보면 이제 모드라는 놈이 있는데, 이 모드라는 놈을 우리가 접근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에도 모드가 있고요. 그죠? in 클래스 또는 in 클래스, out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인 베이스 IO의 공간에도 모드가 있고, 여기에도 또 모드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게 ambiguous해집니다. 모호해진다. 영어로 ambiguous해집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컴파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ambiguous하면 이제 컴파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 저런 문제를 이제 언어를 만들면서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이제 해결책을 만들었냐면, 버추얼이라는 걸 선언을 해서, 버추얼이라는 게 있으면 상속을 받을 때, 상속을 파생 클래스에서 객체가 생성될 때, 그것들의 기본 클래스의 특히 멤버 베리어블이나 멤버 함수는 오직 한 번만 우리가 생성을 하도록 하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속을 받을 때 이렇게 버추얼이라고 버추얼했으면 나중에 이게 두 번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포함이 되도록 하는 것을 정의를 했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버추얼 이너리턴스, 가상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 문제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버추얼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이거를 이 컴파일러가 객체를 만들 때 이 두 개를 만들지 않고 모두는 하나만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이제 풀려져 있습니다. 해결을 했어요. 해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상당히 헷갈리고 골치 아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간단치 않다. 간단치 않은 문제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을 해주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상당수의 언어에서 이거를 그 다음에 상당수의 프로그래머들이 이 다중상속은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아, C++에서도 다중상속을 지원하면 안 된다. 그거를 반대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 뭐, 저도 뭐 사실 별로 다중상속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반대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뭐 아주 면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모든 걸 다 꿰뚫어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반대라고까지 하기보다는 좀 이제 불편해한다, 어려워한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아싸리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다중상독을 아예 문법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문법을 제한을 해놨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MP3하고 전화기를 합칠 때 이렇게 다중상속을 하면 굉장히 쉽게 합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장점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이 자바 같은 데서는 이제 단일 상속만 허용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거 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중에서 두 개 중에서 메인이 되는 것을 상속을 받고요. 우리가 전화기가 메인이다 그러면 전화기를 상속을 받고 아니면 MP3가 메인이다 그러면 MP3를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멤버 변수로 포함을 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자바는 또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인터페이스는 또 여러 번 상속을 받아도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C++에서도 Pure Virtual Class를 선언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이제 아, 그 인터페이스랑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자바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C++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그 다중상속을 불편해하거나 반대하는 프로그래머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동일한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다중상속에 빠삭한 이해를 하고 있고 클래스 설계가 정확하를 상당히 아주 고급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기 전에는 가능하면 이게 두 개의 기능을 합칠 때는 하나 그 중에서 주가 되는 거를 상속을 받고 하나는 멤버 변수로 받은 다음에 직접 외부에서 오는 명령을 그, 어, 그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는 객체에 전달해서 처리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얘만 이렇게 상속을 받고 얘만 이렇게 상속을 받고 이렇게 상속을 받고 얘는 멤버 변수로 이렇게 뭐 아웃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해서 가짐으로 해서 이렇게는 상속 그죠? 그 다중 상속을 없애고 얘 기능은 이렇게 포함하는 형태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8장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도전 문제를 해보거나 아니면 그 숙제 문제를 좀 중요한 숙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